여러분, 요즘 이더리움 얘기 나올 때 분위기가 조금 애매해졌다는 느낌 많이들 받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더리움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결국 이더리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차트를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조용한 날도 많고요. 그런데 요즘 이더리움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위치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오를지 말지 지금 사야 하는지 같은 이야기보다는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이 100억 원이 있다면 그 자산을 어디에 맡기실 예정이에요? 지금 블록체인은 정말 많아졌죠.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는 선택지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답으로 수렴하죠. 그래도 여전히 이더리움이라고. 지금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차분하게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이 시장의 기본 구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블록체인에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하나 있죠. 바로 블록체인 트릴레마.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확장성. 두 번째, 보안성. 세 번째, 탈중앙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하는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 역시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했죠.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더리움은 속도를 내려놓고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선택했습니다. 느리더라도 괜찮아. 대신 멈추지 않아야 되고 누구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야 돼. 이것이 이더리움의 출발점이었죠. 반대로 다른 체인들은 다른 선택을 했었는데요. 솔라나나 트론 같은 체인들은 속도와 수수료를 우선시했습니다. 실제로 빠르고 사용성도 뛰어나죠. 다만 그 대가로 운영 구조가 상대적으로 중앙화되어 있고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금액이 커지면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일상적인 송금에서는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가 당연히 편리하죠. 하지만 100억 원, 1000억 원을 보관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가끔 멈출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 주체가 명확한 구조에 그 자산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속도보다 안정성과 신뢰를 먼저 보는 거죠.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일종의 디지털 현금이죠. 2026년 2월 기준으로도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트워크가 여전히 이더리움입니다. USDT,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단순하죠. 어쩌면 가장 오래 검증됐고 사고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은행과 금융기관들 역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담보, 결제, 자산 토큰화 시스템을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해왔고 일부는 실제 운용 단계에 들어가 있죠. 이건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더리움의 방향을 보여주는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2026년 2월 9일 비탈릭 부테린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USDC 같은 중앙화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예치해 사용하는 구조는 진정한 디파이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탈릭이 말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무담보 구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고 초과 담보 구조를 유지하며 조건이 깨지면 자동으로 청산되는 구조입니다. 즉, 은행도 없고 달러 발행사에 대한 의존도 없으며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완전히 블록체인 위에서만 작동되는 구조인 거죠. 비탈릭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명확해요. 이더리움은 달러 시스템 위에 얹힌 플랫폼이 아니라 스스로 완결되는 금융구조로 가겠다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죠. 그래도 이더리움은 느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말은 과거에는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더리움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지 않아요. 보안과 최종 정산은 이더리움이 담당하고 실제 거래와 사용성은 레이어 2가 처리하는 거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속도와 수수료 때문에 이더리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죠. 정리하자면 이더리움은 어쩌면 가장 빠른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금이 가장 오래 머물러 온 구조인데요. 가격은 솔직히 흔들릴 수 있죠. 차트도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역할과 위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술은 따라올 수 있어도 10년 이상 쌓인 신뢰와 표준의 자리는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디가 더 빠른가가 아니라 어디에 가장 큰 돈이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이더리움인 거죠. 여기까지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영상에서 풀어드렸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고정 댓글에 있는 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호요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